동물원 최고 스타들이 모여있는 곳, 다른 곳들은 다 패스하셔도 여기만큼은 꼭 들러야 되는 곳. 안녕하세요, 동캣플렉스의 동캣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날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소풍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 에이, 요즘에 누가 소풍이란 말을 써요?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하죠. 전 소풍이 좀 더 괜찮은 표현 같아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야외에 나가서 놀다 오는 일, 지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선사해주는 로망이 넘치는 충전 시간에 어울리는 단어, 그리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 바로 그 소풍에 딱 어울리는 장소가 있어요.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거긴 과천이고, 서울식물원? 거기도 얼마 전에 다녀왔지만 조금은 더, 아니 훨씬 더 유서와 전통이 깊은 장소. 무려 1973년에 개장한 놀이공원계의 큰형님. 누군가에겐 청룡열차의 추억, 또 다른 이들에겐 사생대회와 소풍의 기억, 그리고 저에겐 무려 세상에 태어난 이후 첫 번째 기억이 존재하는 장소, 바로 어린이 대공원이에요.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거 아니고 그야말로 제대로 살아있는 전통의 파크. 오늘은 어린이 대공원을 완벽하게 이용하는 풀코스부터 각종 꿀팁들까지 제가 싹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린이대공원 입장료가 얼마야? 놀라지 마세요.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입장. 28,000원짜리 자유이용권 팔던데. 맞아, 미리 구매하면 좀 더 저렴하대. 그건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놈인데 그 자유이용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기 어린이대공원은 다른 놀이공원과 다르게 어트랙션 탑승에 집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티켓을 구매할 필요 없이 차분하게 제가 안내하는 대로 쫓아오시면 돼요. 먼저 어린이대공원 풀코스의 첫 번째, 일찍 일어나기. 늦어도 평일은 오전 10시, 휴일은 오전 8시가 좀 넘은 시간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해요. 왜 그렇게 일찍 가야 돼?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 자리가 부족하니까 무엇보다 휴일에 늦게 오시면 주차하는데 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일찍 부지런하게 움직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주차장이 3개나 있는데 어디다 차를 세워?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은 정문 주차장, 후문 주차장, 그리고 구이문 주차장까지 총 3개가 있는데요. 놀이동산만 이용할 분들은 후문 주차장, 동물원만 이용할 분들은 구이문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혹시나 늦게 와서 모든 주차장이 다 찼다면 세종대학교 주차장이나 어린이회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요금도 비싸고 거리도 멀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 웬만하면 일찍 오셔서 대공원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일정을 시작하세요. 넌 차를 어디다 댔는데? 동캐 풀코스를 따라오실 분들은 정문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주차장에 한 가지 꿀팁, 만약 다둥이 카드를 소지하고 계시면 출차할 때 50% 할인 적용이 가능하니까 아이들 둘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이럴 때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죠. 그렇게 정문 주차장에 차를 세웠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서울 상상나라 등장. 여긴 일종의 키즈 카페랑 박물관, 그리고 과학관까지 합쳐진 느낌인데 초등학생 어린이와 같이 방문하기 꽤나 좋아요. 하지만 전 오늘 혼자 왔으니까 여기 상상나라는 가뿐하게 패스하고 동캐 풀코스의 두 번째, 바로 공원으로 직진해서 사진부터 찍어줄게요. 어린이 대공원 10시에 오픈하는 거 아니었어? 대부분의 시설이 10시에 오픈하지만 공원 자체는 오전 5시에 문을 여니까 천천히 중앙의 큰 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세요. 진짜 환상적인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사한 산책로의 멋있는 모습, 제가 갔던 4월엔 아름다운 벚꽃이 만개하고 5, 6월이 되면 초록이 가득하고 10월엔 단풍도 아름다운 곳, 그냥 휴대폰을 갖다 대고 누르면 근사한 사진이 나오는 아름다운 배경.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진을 좀 찍다 보면 세 번째 코스가 등장해요. 넓게 트여있는 잔디광장. 이쪽에 돗자리 깔고 앉아있으면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자연의 여유롭고 근사한 분위기가 바로 소풍의 묘미. 저 역시 오랜만에 잔디밭에 외출 나온 강아지 마냥 신나게 뛰어봤고요. 그렇게 천천히 시간을 보내면서 꽃향기 풀풀 봄내음을 맡아주다가 10시가 될 때쯤 다시 짐을 챙겨서 언덕길을 넘어가세요. 바로 그쪽에 어린이 대공원의 네 번째 코스,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놀이기구가 있는 곳. 물론 이런 것들을 타기 위해선 이용권이 필요하겠죠. 아까 자유이용권 사지 말라며. 어린이 대공원의 놀이동산은 현장에서 구매하는 빅3 이용권만 사용해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전에 3개 정도 기구만 탑승하시면 적당히 재밌는데, 그럼 뭐 타야 돼? 동캐 추천 첫 번째 놀이기구는 바로 바이킹.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 아버지랑 데이트 왔다가 이것 타고 울면서 제발 좀 내려달라고 하셨다는데 솔직히 그 얘기가 전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무섭지가 않아요. 제가 경험했던 바이킹 중에 정말 최하급 난이도, 다른 말로 하면 어느 정도 무서운 거 탈 수 있는 중급자분들까진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꽤나 만만한 놈. 바이킹보다 높이 올라가는 건 없어? 멀리 보이는 드롭타워, 나름 최고 높이 38m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져
떨어지는데 솔직히 이 녀석 역시 놀이기구 좀 탄다 하는 분들에겐 껌이에요. 올라가는 높이에 비해 떨어지는 속도는 거의 슬로우 비디오 느낌. 하지만 이 역시 다른 말로 하면 중급자분들도 과감하게 도전해볼 수 있다는 얘기. 좀 특별한 건 없어? 아주 특별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에 딱 2개밖에 없는 인버티드 코스터, 즉 거꾸로 매달려서 운행하는 패밀리 코스터가 있어요. 국내에 있는 또 하나의 인버티드 코스터는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경주월드 파이톤, 정말 무시무시한 놈이었는데 이 패밀리 코스터는 중급자 이상 온 가족이 함께 탈 수 있는 난이도, 파이톤처럼 360도 회전하는 구간도 없고 급격하게 뒤틀리는 레일도 없고 엄청난 속력으로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걸 기대하시는 분들에겐 꽤나 시시한 열차. 하지만 간단히 재밌게 즐기기엔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어린이 대공원의 청룡 열차는 더 이상 없지만 이놈이 롤러코스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놈은 없는 거야? 제 기준 여기 어린이 대공원에서 가장 특별하고 무서운 놀이기구는 바로 이거, 배정그네예요. 1인승도 있고 2인승도 있는데 1인승이건 2인승이건 여러분이 타본 그네 중에 가장 커다란 스릴을 선사해줄 수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회전형 놀이기구의 스릴감을 더해주는 건 회전 속도와 회전 반경. 근데 여기 어린이 대공원의 회전그네는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넓은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는데 심지어 운행 중에 약간씩 쇳소리가 나요. 엄청 빠른 속도와 스쳐가는 바람, 귓가에 들리는 쇳소리까지 그야말로 오감을 자극하는 놈. 근데 애기들이랑 오면 어떻게 이용해요? 회전 목마랑 회전컵 같은 여러가지 유아용 놀이기구가 있는데 36개월 이하는 무료 탑승도 가능. 하지만 반드시 부모님이 함께 타야 되니까 성인용 티켓은 구매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한 대표적인 놀이기구 참고하신 다음에 빅3 티켓 끊어서 핵심적인 어트랙션 3개 정도만 탑승하시는 게 꿀팁.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 즐기고 나면 아빠 배고파요. 어린이 대공원 풀코스의 5번째, 바로 점심시간. 사실 구이문 입구 쪽엔 푸드코트도 있는데 전 무조건 집에서 출발하실 때 음식을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해요. 저 역시 도시락 싸왔으니까 놀이동산 후문 쪽 세븐일레븐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시락 메뉴는 무려 제가 직접 싼 김밥, 그리고 편의점에서 2,000원 주고 구매한 육개장 사발면, 마지막으로 와이프가 냉장고에 고이 모셔둔 것 같은 골드메달 애플 주스까지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김밥 맛은? 분명히 들어갈 거 다 들어있는데 역시나 난 음식에 재능이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맛. 다행히 언제나 정답인 육개장 사발면이 구원투수로 등판해서 점심 식사를 마칠 수 있었고요. 몰래 챙겨와서 조금 더 달짝지근한 골드메달 애플 주스로 입가심까지 마쳤습니다. 무엇보다 후문 앞에 분수 소리,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웬만한 음악보다 훨씬 더 포근하고 여유로운 브금을 들으면서 행복한 식사 싹 가는. 점심 다 먹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 어린이 대공원 풀코스의 6번째, 동물원으로 가볼게요. 동물원 관람은 가장 먼저 바다동물관에서 시작. 남아프리카 물개와 점박이 물범을 만나주는데 물속에서도 보고 물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시스템. 간단하게 인사 나누면서 출발한 다음에 초식동물 마을로 이동. 성격 좋은 과나코랑 알파카도 보고 행복하고 평온한 엄마와 사남매 캥거루 가족도 만나고 평상시엔 얌전하다가 밥 먹을 땐 꽤나 시끄러운 몽키와 동키 당나귀 모녀까지 만났어요. 역시 초식동물들은 순하고 조용해서 좋아.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서울대공원에서 성질 가장 더러운 녀석이 바로 초식동물, 다름 아닌 얼룩말 세로예요. 2019년 무려 나무 데크를 부수고 대공원 밖으로 탈출했던 놈. 3시간가량 서울 도심의 주택가랑 도로를 점거했던 아주 와일드한 얼룩말. 이때의 유명세 때문에 꽤나 인기가 올라갔어요. 역시나 관심을 얻기 위해선 어그로가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얼룩말. 근데 사슴마을이랑 들새마을은 안 가? 사슴마을이랑 들새마을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 다시 문을 열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바로 맹수마을로 가세요. 물론 대부분 맹수들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많이들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규어도 자고 시라소니도 자고 서발도 자고 휴마도 자고 사자도 편안하게 낮잠을 즐기는 중. 하지만 곰 2마리는 끊임없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 야, 날씨 덥잖아. 가까이 오지 마. 나랑 좀 놀아주라. 어? 심심해. 난 아무 생각이 없다. 니들이 그러건 말건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보채는 놈 있고 밀어내는 놈 있고 매사에 관심 없는 놈도 있죠. 그렇게 곰들의 재롱을 보고 나서 천천히 맹수마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캄수니아 코리, 아시아 코끼리 모자를 만날 수 있어요. 2시부턴 이쪽에서 코끼리 먹방도 진행하는데 웬만한 먹방러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을 진짜 순식간에 해치우는데 코로 들어서 입으로 넣는 특유의 식사 스킬까지 아주 볼만해요. 이 2시 먹방은 바다동물관에서도 진행 중이에요. 물개랑 물범이 물고기를 먹는 쇼. 하지만 솔직히 코끼리 모자에 비해 먹는 양이나 스킬이 조금은 부족한 편. 거기다 이어지는 먹방이 3시에도 있는데 초식 동물이랑 붉은 여우의 먹방. 난 양 말고 액션으로 승부할게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먹방 쇼를 하면 관객들의 환호성이 나오는데 2시랑 3시에 진행하는 이 먹방 제가 말씀드린 4개 장소에서 운영 중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먹방 구경까지 끝났으면 다음은 원숭이
원숭이관, 용동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아이스크림. 너무 더우니까 4,000원짜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나 부셔주고 옆을 돌아보면 식물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꿀팁. 어린이 대공원에서 식물원은 과감하게 패스하세요. 온실 안에 있는 식물보다 밖에 있는 나무랑 꽃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거기다 이쯤 되면 상당히 피곤하기 때문에 동선의 절약이 필수거든요. 그럼 이제 동물원은 끝이야? 아니요. 조금 힘들어도 여기 어린이 대공원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7번째 코스. 동물원 최고 스타들이 모여있는 곳. 다른 곳들은 다 패스하셔도 여기만큼은 꼭 들러야 되는 곳. 바로 꼬마 동물 마을로 가볼게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작은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 무엇보다 낮 시간에도 동물들이 많이 깨어있고 그 자태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모두들 좋아하는 공간. 꽃미모를 자랑하는 왈라루도 있고 끊임없이 지푸라기를 가지고 집을 짓는 귀요미 프레리독도 있고 오늘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왔냐?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더 근사한 미어캣도 있고 아름답고 멋있는 눈빛을 가진 수달도 있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사막여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귀엽다. 너무 예쁘다. 많은 분들이 감탄사연발. 그야말로 인간이건 동물이건 예쁘고 잘생기면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곳. 물론 여기 꼬마 동물마을 정도까지 오고 나면 여러분 체력이 슬슬 바닥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휴식을 좀... 아니야, 나 아직도 쌩쌩한데? 그런 분들은 옆에 있는 열대동물관으로 가세요. 뱀도 보고 거북이도 만나고 호저도 보고 바위 너구리까지 만나면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니까 휴식을 좀... 아니야, 나 아직 체력 남았어. 그러면 옆에 있는 물새장으로 가서 펭귄도 보고 황새도 보고 펠리칸도 만나세요. 나 같이 다니기 너무 힘든데 좀 쉬고 있을게. 맞아요. 모두가 일정을 함께 할 순 없는 법. 체력 좋은 분들이 계속 구경하는 동안 다른 일행은 좀 쉬면서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어린이 대공원의 8번째 코스 팔각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팔각당의 장점은 어린이 대공원 여러 장소에서 다 잘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일행끼리 흩어지게 됐을 때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기에 아주 좋아요. 지금 어디야? 저기 정자 하나 보인다. 나도 보여. 거기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어린이 대공원에서 헤어진 일행을 만나기에 적합한 장소. 4층엔 전망대도 있는데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막상 전망이 잘 보이지는 않고 2층과 3층엔 유료로 운영 중인 키즈 카페도 있어요. 저 역시 여기서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휴식을 좀 할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슬러시 무지개 맛까지 주문했습니다. 먼저 슬러시부터 한 입.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딱 그 맛. 쭈쭈바를 살얼음같이 녹여서 컵 위에 담은 것 같은 시원하고 아삭거리는 달콤함. 근데 너무 급하게 먹으니까 머리가 띵해지는데 빠르게 옆에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회복하고 다시 슬러시 흡입. 커피가 제 아무리 맛있어도 역시나 놀이공원은 슬러시가 진리. 그렇게 팔각당에서 어느 정도 체력을 회복하면서 모든 일행이 다시 한번 모이고 나면 그때 정문 쪽으로 이동. 아까 잠깐 쉬어줬던 잔디 광장으로 가서 다시 한번 돗자리 깔고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할게요. 천천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가 지는 걸 기다리세요. 놀이동산이랑 동물원이랑 5시까지만 운영 중인데 왜 해질 때까지 기다려? 어린이 대공원의 9번째 코스. 제가 굳이 풀코스를 위한 주차장을 정문으로 정한 이유 바로 음악 분수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어린이 대공원엔 분수가 2개 있는데 부문에 있는 분수 말고 이 정문에 있는 분수에서 1시간마다 분수쇼를 진행해요. 낮에도 음악 분수가 운영 중이지만 무엇보다 해질녘에 만나는 게 가장 매력적입니다. 불빛과 함께 치솟는 물길, 선선한 날씨와 낭만적인 분위기, 무엇보다 꽃과 나무의 색깔과 멀리 분수의 조화까지 아주 훌륭해요.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의 음악 분수보다 규모는 좀 작은 편이지만 소풍을 마무리하기엔 정말 근사한 풍경. 마지막으로 어린이 대공원 풀코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돗자리랑 도시락 준비. 평일은 10시 근처, 휴일은 8시쯤 파크 도착. 정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중앙 산책로에서 사진 좀 찍고 잔디광장에 돗자리 펴고 휴식을 취하세요. 그리고 10시가 될 때쯤 놀이공원으로 출발. 빅3 이용권 구매한 다음에 제가 올려드린 어트랙션 정보 참고해서 3개만 간단하게 탑승. 그 다음 벤치에 자리 잡고 앉아서 도시락 섭취하고 나면 동물원 쪽으로 이동. 바다동물관, 초식동물마을, 맹수마을까지 구경하는데 무엇보다 피곤해도 꼬마 동물마을 놓치지 마시고 2시랑 3시에 있는 먹방 관람이 필수. 이쯤에서 체력이 떨어진 분들은 팔각당으로 이동. 체력이 남은 분들은 열대동물관이랑 물새장까지 보시고 다같이 모여서 다시 잔디광장으로 이동한 다음에 해 떨어질 때까지 천천히 휴식. 저녁이 되고 음악 분수까지 관람하시면 어린이 대공원 풀코스 완성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무료 입장에 식음료 반입 제한도 없고 아름다운 조경과 멋진 동물들도 만날 수 있고 놀이기구도 기다림 없이 탈 수 있는 곳. 정말 최고의 소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에이, 요즘에 소풍이란 말 잘 안 쓴다니까요. 솔직히 제가 소풍이란 단어를 좋아해요. 우리 인생도 하나의 소풍이죠. 그리고 여기 어린이 대공원의 분수는 제 인생 소풍의 첫 장이었습니다. 왜냐? 제가 태어나고 나서 첫 번째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여기 어린이 대공원 정문의 분수대예요. 아주 화창했던 여름날 파란 분수대 앞에 보이던 엄마의 얼굴, 그 뒤로 올라오던 물방울, 번지는 무지개 빛깔, 그리고 환한 태양. 제 인생 소풍의 첫 페이지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분수대 앞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어쩌면 자신들
사람들의 첫 페이지를 남기는 경우가 있겠죠. 따뜻한 봄날 솔직히 피곤하고 힘들어서 집에 누워있고 싶기도 하지만 돗자리랑 도시락 싸들고 오랜만에 아침 일찍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매일매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에서 부디 행복하고 아름다운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의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